수술은 종국에 여러 치료 다 해보고 이제 아플 때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것 같은데 약이에요. 사실 근처의 병원들 가게 되면 요즘 약 주는 데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가면 우선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그죠? 도수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돼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결국 이 많은 고관절 질환은 다 염증을 기본으로 하는 병인 거죠. 그죠? 퇴행성 관절염인 거예요. 그럼 아무리 물리치료한다고 그럼 퇴행은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로션 바르면 주름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주름 없애려면 보톡스나 시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름, 망가진 것은 변치가 않는 거다 보니까 매일매일 쓰는 관절은 매일매일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환자가 약을 먹고 좋아지면 병원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리고 약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약으로 돈을 버는 곳은 약국이에요. 병원은 치료, 주사, 검사,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많은 데 가면은 약은 안 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렇게 검사한 거 다 갖고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무슨 치료해봤어요?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물어봐요. 근데 약은요?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해줘. 약은 안 주던데요? 네? 그게 저희도 황당한 거죠. 약이 기본인 거고 약이 시작인 건데 환자분도 약 준다 그러면 싫어할 것 같고 또 병원도 도움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다른 치료만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객 전도가 되는 상황이다. 정작 중요한 건 관절염이란 염증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그 치료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약입니다. 약을 시작한 게 먼저인 거고요. 그렇게 가볍게 써서 금방 좋아지면 또 옛날 생활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약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면 가장 치료의 근간이 되는 건 소염제입니다. 물론 소염 진통제죠. 하지만 순수 진통제와는 다른 것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위장이 약하시거나 이것저것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약을 쓰기 싫은데 또 약이 몇 알 느는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오실 때 드시던 약이 있으시면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신지를 갖다가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 봐서 겹치지 않게 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약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가장들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좋은 건 뭐가 있어요? 관절에 좋은 거 영양제 있어요? 있겠죠. 하지만 고관절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영양제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MSM, 보스웰리아, 콘드로이친, 포아시 등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아무것도 임상적으로는 치료 효과는 없었습니다. 없다고 이미 증명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고관절은 물론 무릎과 어깨는 들 수 있겠지만 고관절에는 생각보다 영양제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주사는 그럼 있냐? 그럼 연골 주사는요. 무릎은 몇 번 맞잖아요. 다 실패했습니다. 무릎에 맞는 연골 주사는 전부 다 고관절 임상 실패했습니다. 왜냐? 둘이 연골 모양이 다르고요. 무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고관절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은 뭘 해야 되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관리를 하는 거지 좋아지게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 중에 요즘은 뼈주사라는 말씀들 많이 해서 뼈주사, 염증 주사, 통증 주사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가려서 쓰면 명약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연골 주사처럼 상습적으로 맞다가는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든 무슨 주사든 바깥에서 찌르다 보면 바깥에 있는 균을 저 깊은 관절 속으로 밀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염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1, 2년이 됩니다. 감염되면 정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관절이고요. 물론 한두 번 맞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있어요. 뭐 손녀가 결혼식인데 당장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주사 맞고 조금 몇 달 버텨보고 싶은데 저는 놔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1회성이거나 2회성인 거지. 그 맛이 좋아서 두 달마다 맞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 했던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인공관절을 하시기 전에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경우에는 감염률이 10배 증가합니다. 쉽게 12배까지 보고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주사 한 방 맞고 감염률이 10배 증가한다 그러면 내 인생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직전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주사를 맞는다? 굉장한 도박이 되는 겁니다. 의료진들도 굉장히 싫어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몇 번 이상 맞기 시작하면 연골이 녹아버립니다. 연골의 두께, 부피가 30% 이상 감소가 되어 있으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몇 번 맞는 것만으로도 내 관절염 기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될 때까지 버텨보다가 수술할 거고 우선 주사 하나 맞겠다. 한 3년, 5년 버텨보자. 주사 5번 맞았다? 점점 나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심지어 아까 우리 스테로이드 많이 써서 생긴 병이 하나 있다고 했죠? 괴사도 옵니다. 특히 무릎도 괴사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사 때문에 또 원치 않는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어쨌든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리치료도 약과 동등하거나 그 비슷한 수준의 통증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했다고 관절염이 없어지거나 연골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통증과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함, 또 너무 뻣뻣해지지 않기 위함이니까 약을 기조에 쓰면서 관리 목적으로 물리치료하는 것은 괜찮으나 실비가 된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가서 별로 의미 없는 도수치료만 열심히 하고 봤자 그냥 실비만 갉아먹는 겁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운동인 거죠. 근데 이제 운동은 내가 지금 당장 수술 후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재활이 아니라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해지는 거고, 자, 우선은 운동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 걷는 거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이내로. 왜냐하면 그 이상 걸어서 관절엔 이득이 없습니다. 10,000보, 20,000보 걷기는 욕심이에요. 보통 이 30-40분이 어느 정도냐? 6,000보, 8,000보 이내입니다. 30-40분 쉬엄쉬엄, 비탈길 아니에요. 그냥 평지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 이거를 주 3회 정도 건강 권장량입니다. 매일매일 만보란 것은 실제로 노인 권장량이 3-4배 이상인 거죠. 그러면 관절 마모가 빨리 옵니다. 걷는 거는 생각보다 더 득이 안 된다는 거고, 그냥 내 활력과 기운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두 번째, 실내 자전거.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앉아서 하니까 관절염이 있을 때 충격과 체중이 없죠. 그러니까 안전한 운동이 되고 통증도 덜하고요. 자전거는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자전거에 힘을 조금 세게 주면은 근육 운동도 되거든요. 유산소이자 무산소 근육 운동도 되는 거니까 보통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것은 등 딱 대고 테레비 보면서 하는 좌식 자전거를 조금 무겁게 타는 거예요. 무겁게 타는데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요즘은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데들에서 꼭 수영이 아니어도 좋아요. 수영하면 더 좋죠. 하지만 아쿠아로빅, 아쿠아 워킹도 있죠. 근데 똑같은 워킹인데 왜 아쿠아 워킹은 권장하고 그냥 걷는 건 많이 하지 말라 그러냐? 물에는 부력과 저항이 있죠. 물을 기본적으로 저항을 움직이면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 운동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운동, 실내 자전거와 수영 혹은 아쿠아 워킹은 무릎과 고관절을 포함한 하지 의사들이 가장 권장하는 운동이니까 이것을 생활 습관을 해놓으면 심지어 관절염이 있어도 통증이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 관절 기능이 좋아지고요. 근육이 체중을 버텨주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관절을 빨리 소모시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고관절과 그 골반 주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운동인데, 참고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또 저희 병원에 다 운동법이 있어서요. 저희 병원 거 유튜브라도 혹시라도 들어가시게 된다면 그냥 고관절 건강 치면 나오는 운동이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뒤로 뻗는 운동을 하는 거고, 물론 저처럼 해도 괜찮은데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갖다 이렇게 쭉 무릎을 띄워서 이렇게 10초씩 내리고 이런 반복하는 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뒤쪽이고요. 두 번째는 옆쪽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지 않습니까? 자, 원래는 넘어져야 되죠. 그죠? 어머님들 중에 이거 잘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넘어지냐? 이쪽 엉덩이가 골반을 쪼여줘가지고 일로 내려가지 않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이쪽 엉덩이 근육이 약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고관절 기능이 아주 중요한 중둔근이라는 엉덩이 근육이라 한 발 서기가 안 되시거나 이걸 유지 못하신다면 내 골반 바깥 근육이 굉장히 약하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옆에를 키우면 되니까 누워서 옆으로 들어올리는 걸 유지하고 내려오고, 젊은 여자 남자분들 요즘 뭐 엉덩이 애플힙, 사과 엉덩이 얘기하잖아요. 그 엉덩이의 모양과 굉장히 관련이 높아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 운동 많이 하거든요. 이 운동을 습관하는 거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 균형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모아주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쪽은 거의 운동 안 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안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내전근, 혹은 우리 헬스장 가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가운데다 뭐 끼워놓고 이렇게 조이는 연습하잖아요. 그게 내전근 운동입니다. 특히 아까 제가 여자분들은 그 고관절이 낭창거리고 작은 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구 이형성증이라는 병. 그 병의 메커니즘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 운동을 굉장히 잘해주면 관절이 바깥으로 빠지는 힘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관절의 불안정성도 좋아지고 관절염 증상도 좋아지는 거라, 이 운동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솔직히 이거 다 강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이거 강할 겁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 안쪽 허벅지 기능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똑같이 다리 들어올리기랑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앞쪽이긴 한데 사실 이 고관절 앞쪽에 저 뱃속 뒤에서 척추를 지나서 나오는 굉장히 큰 근육이 있습니다. 장요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장요근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양반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 힘을 기르는 데 중요해요. 우리 제기차기 있죠, 제기차기가 사실 이 장요근의 힘을 이용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요근의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반대쪽을 무릎을 조금 구부려서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끔 잡아주고,
그 상황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면 이게 허벅지 앞쪽 근육도 운동이 되지만 안쪽에 있는 장요근 운동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해 주는 게 기본 고관절 운동 세팅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냥 자동 플레이 눌러 놓으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도움이 될 거고, 그 외에 추가로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 가볍게 걷기 이런 것들 하면 좋은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중요한데 노인화가 되면서 또 중요해진 문제가 있죠. 균형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하나하나 키우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근육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균형 감각이거든요. 넘어지지 않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관절, 골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환자분들은 대부분 잘 말씀하세요. 골다공증 아닌가요? 중요해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좋은데 넘어지면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요? 그래도 부러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넘어지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넘어질 것을 가정해서 뼈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뼈에 대한 관심보다 근육, 그래서 요즘 골감소증 말고 근감소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강해지는 무게와 저항을 받으면 뼈도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앉아서 아무 운동도 안 하면서 골다공증 약만 챙겨 먹어도 생각보다 수치는 좋아지지 않아요. 정말 좋아지려면 햇빛 쬐고 무게를 받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일본 스모 선수들 있죠. 평균 나이가 57세입니다. 다 60전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뼈는 그 누구도 부러지지 않아요. 왜? 무게와 체중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무게와 근육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비만 환자분들께도 뼈의 건강으로 돌아온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근육을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평소에도 이런 우리 복직원 같은 거 많이 할 겁니다. 균형 잡기 연습, 또 평행봉 연습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몸에 넘어지지 않는 그 균형 감각을 체득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산소, 근력, 균형 운동 요 세 가지를 밸런스 있게 잘 관리하시는 게 넘어지지 않고 고관절을 건강하게 쓰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골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들 뭐 보시는 고관절, 골절 케이스 생기면 안 되겠지만 또 하지만 잘 치료하면 됩니다. 고관절 가장 유명한 골절, 고관절 목이 부러지는 골절 이렇게 잘 붙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뼈가 너무 망가진 채로 오시게 되면 인공관절로서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둘 다 가능하고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재활의 의지 등등을 판단해서 붙여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자기 관절을 쓰게 하는 게 나을 뿐이냐, 아유 이런 고생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뿐이라면 빨리 인공관절에서 걷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걸 저희가 잘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치료해드리면, 얼마 전에도 저희 대표 원장님이 친하신 분이 94세셨는데요. 정말 너무 잘 걸어요. 다다음 날부터 걸었고 2주 뒤에 목발도 안 하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나이가 드셔도 건강하신 분들은 회복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겠고, 그 아래쪽 몸통이 부러진 것을 조금 다른 골절, 전자간 골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골절은 대표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 몸통이 깨져버리는 골절이다 보니까 얘는 저 뼈를 다 잘라내기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골절은 이렇게 붙이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고관절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위치, 어떻게 부러졌으며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는 어떨 것이며 재활의 여력이 있는 건지 합병증이 많은지 고려해서 임상적으로 뭐가 환자분한테 도움될지를 저희가 상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싶은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혹은 병원에서 뭐 상담했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